자, 어제 있었던 7월 고3 정육연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물리학 1이고요. 1번 문제 한번 보면 지금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설명입니다. 이동거리는 이 곡선 길이가 이동거리가 될 거고 변이는 이 직선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속력과 속도 비교했는데 속력은 이동거리 그리고 속도는 변이를 따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죠. 그리고 점저에는 중력과 속도 때문에 속도도 크기도 바뀌고 있는. 그래서 4번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바로 이어서 볼게요.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이렇게 있는데 t가 0 그리고 6초 8초 여기서 지금 정지에 있다가 출발했다고 했고요. 지금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면 이쪽이 이제 시간일 거고 이게 이제 속도일 거고요. 정지에 시작하니까 여기 원점에서 슉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6초 그리고 여기가 8초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가 21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2니까 21이 되려면 이걸 더 길게 그려야겠네. 속도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A랑 A 가운데 여기를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자르면 A랑 A랑 넓이 같으니까 잘랐을 때 이게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이 넓이가 21이어야 되니까 여기 밑변이 2면 이거 20분의 21이 돼야 되나요? 좀 애매한 숫자가 나오네. 10.5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이겁니다. 6초에서 8초 사이면 여기거든요. 6초에 8초 사이면 7초죠. 7초일 때가 속도가 2분의 21이에요. 그러면은 0초부터 시작해서 7초가 될 때까지 속도가 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7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늘었냐면 2분의 21m/s만큼 늘었죠. 이거 계산해주면 3이니까 1.5m/s 제곱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될 거고요. 그럼 4초일 때 속력, 속도가 정지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4초면 A가 1.5니까 여기다가 V, T는 4일 때를 생각해 보면 1.5 곱하기 4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7이 아니고 6이겠네요. 6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초부터 4초, 2초부터 6초까지 이동거리. 그럼 여기가 지금 2초라고 했을 때 2초일 때 속도가 가속도가 1.5니까 이게 3 될 거고요. 6초일 때 여기 속도는 얼마 거냐면 여기는 9죠. 1.5니까 가속도가. 그럼 이 넓이 물어봤죠. 이 넓이. 그럼 이 넓이 구해보면 여기가 9고 여기가 3이니까 가운데가 6 되겠네요. 6. 그럼 이 넓이 구하는 거예요. 이 넓이 구해보면 여기가 4, 여기 6이니까 24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이어서 볼게요. 결합소자 CCD. 이건 이제 T카에서 쓰는 건데 전자가 발생하는 광전효과. 빛 쐈는데 전자가 발생했다니까 광전효과로 가야 될 것 같고 전류가 흐름으로 빛의 이제 광전효과는 입자성이죠. 그래서 1번으로 가는 게 옳은 표현. 그러니까 뭐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구본이 공중에 떠 있는 거다. 지구 받침대랑 지구본의 무게는 각각 W로 같다. 그러니까 얘도 무게가 W, 얘도 무게가 W입니다. 옳은 걸 골라라. 지구본의 작용 R자임 0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정지에 있잖아요. 정지에 있다는 건 R자임이 0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받침대 작용은 중력과 받침대 작용은 중력. 이 중력이 이제 W일 거고 지면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옳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일단 중력이란 말 뜻은 지구가 받침대를 잡아당긴 힘이죠. 이게 지구가 받침대를. 근데 지금 이거는 지면이 받침대잖아. 그러니까 중력의 반작용이면 다시 받침대가 지구를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힘의 평형 관계라고 부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구가 받침대를 그리고 지면이 받침대를 하니까 힘의 평형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구 받침대가 적용한 중력의 크기는 그냥 W예요. 근데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EW거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구본을 받침대가 떠받치고 있다는 건 결국에 이런 상황인데, 이게서 뭐 자석 뭐 이런 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석일 가능성이 큰데, 그걸로 지금 얘가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래로 중력이 W가 작용하지만 위로도 지금 W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 W의 힘은 누가 작용해 주냐면 결국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받침대가 지구본을 W만큼 위로.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뭐냐면, 지구본이 받침대를 W만큼 아래로, 작용 반작용,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받침대가 지구본에 의해서 아래로 W만큼 힘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중력 W 플러스 지구본에 의한 W 하니까 지면이 얼마큼 받쳐줘야 되냐면 EW만큼 받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힘의 평행관계라고 해도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받침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W가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EW라고요. 왜냐하면 지구본이 받침대를 W만큼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4번 방금 4번 했구나. 이제 5번 갑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력학 문제 같은데, 이 열을 주고, 여기는 이제 단열된 실린더인데요. B에다가 열을 줘서 상태를 A, B 과정을 따라 변화시킬 때 B 압력과 부피에 관계된 거다. 지금 이 상황이네요. 이 상황. B에서 B면 지금 이 상황이죠. 스몰 B에서 C의 압력은 EP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B에서 정지했다고 했기 때문에, 정지했다는 건 현재 등압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B 상황에서, 스몰 B 상황에서 지금 B의 라지 B 이 기체의 압력이 지금 EP라는 건 정지했으니까 여기도 EP고 여기도 EP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괜찮은 표현이고요. AB 과정에서 B가 한일은 결국 한일 W는 PdV 요거니까요. 결국 이 넓이를 말합니다. 이 넓이 구하면 V 곱하기 2분의 3P 되겠네요. 그러면은 1.5P. 이거는 요거는 이상하네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AB 과정에서 A와 C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이 PV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A랑 C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 A랑 C 같은 경우에 지금 단열된 실린더 그리고 단열된 피스톤이에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A나 C나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빵이죠.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지금 내부 에너지 증가량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1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을 누가 해줬냐면 B가 해줬죠. 근데 B가 얼만큼 일해줬냐면 요만큼 일해줬어요. 그럼 이만큼 일해줬으니까 이 2란 걸 A랑 C가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0.5V씩 이렇게 늘려놨다고 했을 때, 그래서 B가 1한 만큼 A랑 C는 1을 받았고, 그 1이 어디로 갔냐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총 이만큼이니까 V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건 2가 아니고 1.5 PV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H 높이에 있다가 내려왔어. 그래서 A가 내려와서 이때 속도를 모르니까 이제 충돌하기 전 그때 속도를 VA라고 부를게요. 네, 이렇게 됐다가 충돌해서 V가 이렇게 줄었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을 생각하면, 충돌했을 때는 에너지 보존은 안 되니까 운동량 보존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A 같은 경우에 처음 속도는 EM의 운동량은 VA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운동량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EM V만큼 바뀌었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EM V 빼기 VA만큼 이렇게 운동량이 변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음수예요. 왜냐하면 처음 속도가 더 빨랐을 거니까, 충돌로 뒤로 힘받아서 느려졌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 변화량의 반대만큼 B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총 운동량 변화량은 일정해야 되니까 A가 변한 거 더하기 B가 변한 거는 처음과 일정해야 되니까. 근데 B는 얼만큼 변했냐면, B 같은 경우에 처음 속도가 빵이고 나중 속도를 모르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 나중 운동량의 속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총 운동량 양이 일정해야 되니까 충돌 전후 전에는 총 운동량이 A밖에 없죠. 그래서 EM VA였는데 후에는 EM 속도가 VA 같은 경우에 더하기 B가 지금 현재 뭔지 모르는데 B는 질량이 M이죠. 그리고 A가 속도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라지 V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 속도가 얼마냐면 지금 이걸 구해야 되니까 이거 둘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V는 2에 VA 빼기 V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이거예요. 현재 속도가 2에 VA 빼기 V. 근데 지금 4배 더 높여서 던졌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4배 차이네. 포텐셜 에너지가. 그러면 내려와서 운동에너지도 4배가 될 거죠.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될 거니까 속도는 2배가 되는 거지. 운동에너지는 제곱이니까. 속도의 제곱이니까. 결국 이때 속도 A 속도가 2VA의 속도로 내려올 거고 2VA 속도로 내려왔다가 얘가 속도가 2V로 줄었네요. 그럼 이것도 운동량 보존을 생각을 해보면 전에는 EM에다가 2VA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후에는 EM에 2V 더하기 이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때 속도를 만약 V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V 프라임은 4VA 빼기 V가 되겠네요. 넘어가서 계산하면 이거 같다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결국 몇 배 차이 나냐면 지금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 복잡하게 했다. 근데 에너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B 운동 에너지 B의 속도가 이거니까 이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그리고 M 그리고 4VA 빼기 V의 제곱 이거죠. 이게 2예요. 이게 2라고 했어. 근데 그러면은 지금 충격량 물어봤거든요. 충격량 거고 운동량 변화량이잖아요.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결국 A 운동량 변화량이면 결국 속도 낮은 속도가 이거니까 M 4 VA 빼기 V네요. 그죠? 이거 없고.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V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여기서 끄집어내 보면 칸은 별로 없는데 되게 복잡하게 됐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없어지나요? 이렇게 없어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 2 되는 거고 VA 빼기 V가 루트 2m분의 2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주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 쭉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 4 루트 2m분의 2 이렇게 해주면 M은 이렇게 될 거고 3번이 되겠네요. 3번처럼 여기서 3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가 엄청 기네요. 용철 연결했고 지금 유리판에 놓고 하고 한 번은 사포에서 하고 P까지 끝까지 당겨서 늘어나도록 한 다음에 여러 번 진동에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측정한다 라고 했어요. 얘는 5초 걸렸고 얘는 2초 걸렸다 라고 했습니다. 진동하는 동안 마체에 열이 발생하겠죠. 마체에 발생해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멈추고요. 열 발생한다 맞는 말. 나무도막을 놓는 순간부터 나무를 멈출 때까지 나무도막 이동 거리는 유리판 얘가 더 오랫동안 움직였으니까 유리판의 이동 거리가 유리판에서가 사포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5초 동안 더 많이 움직였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다해서 나무도막이 P에서 O까지 이동하는 동안 용철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지금 얘가 이렇게 오면서 점점 그 용철에 늘어난 길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1 K 용철 상수 그리고 변화되는 변이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얘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8번 볼게요. 8번 이것도 열역학 문제네. 열기관 Q1만큼 받아서 W만큼 일하고 Q2를 내보냈어요. 열기관 열 효율이 일정하다. 그럼 기억돼
기억과 니은을 물어봤네. 열효율을 물어봤다라는 건 열기관의 열효율이 일정하다는 게 둘이 같다는 소리겠죠. 아, 이제 하나의 열기관으로 한 건가? 아니, 하나의 열기관으로 한 거니까 이만큼 줬을 때 이만큼 나가고 이만큼 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본 건데 200을 줬는데 150이 저율은 딱 빠져나갔다는 건 50만큼만 일한 거네요. 그럼 열효율이 얼마냐면 200분의 50이니까 4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4분의 1 돼야 되죠. 그럼 니은분의 30이 4분의 1이니까 결국 니은은 120이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기억은 50 그리고 니은은 120이니까 약분하면 5대 12.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는 했고 9번 보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 각각 마이너스 t 그리고 이 뒤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도선이 뭐 전류가 흐르겠지. 그리고 IA, IB가 흐르는데 점 PQR은 X축상의 점이다.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거다. O 지점, 여기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Y래요. 그러니까 지금 A랑 B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지만 자기장의 방향이 Y고요. P에서 여기 지점에서 지금 자기장이 0 나왔네. 그럼 0 나오려면 방법은 두 개예요.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A에 의해서는 많이 들어간다면 A에 의해서는 윗방향일 거고 B에 의해서는 아랫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세기가 0이라는 건 지금 A가 훨씬 더 전류가 약한 거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다는 건. 근데 이러면 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경우면 지금 A에 의해서는 지금 내려간 거 이거죠. 이게 지금 A 거고 요게 지금 B 거예요. 맞죠? 아니 반대로 말했구나. 이게 지금 A 거죠. 이게 A 거고 이게 B 거를 의미하죠. 만약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지금 나오는 거라면 맞죠? 네, 이 상황에서 지금 O 지점이면 A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맞나요? 네, 내려가는 방향이고 A에서 그리고 B에서는 또 내려가네요. 근데 지금 분명히 O 지점에서는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 틀렸네요. 한 방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다시 해야겠네요. 그래서 방법을 반대로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A가 나오고 B가 들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A에 의해서는 나오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이렇게 이제 A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BA라고 할게요. B가 똑같이 있네. 그러니까 그냥 A 방향라고 하고 B에 의해서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B에서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장이 빵 나와야 돼.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A에서도 지금 올라가고요. A에서도 올라가고 B에서도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은 만족을 하죠. 근데 전류가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A가 더 전류가 작아야 돼. 몇 배 작아야 되냐면 지금 자기장의 크기 똑같이 있어서 좀 이상한데 자기장의 크기가 뭐에 비례하면 거리 제곱이 아니라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는 이런 구조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거리가 D 근데 얘는 거리가 지금 D니까 3D죠. 그러니까 3배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I0면 얘는 3I0인 상황입니다. 전류는 그래서 IB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기억은 틀렸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X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건 맞네요. 자기장의 방향은 QR에서 같다. Q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이죠. A, B 둘 다 위로 만들 거니까. 근데 지금 R 지점에서 P는 내리는 방향이고요. B에서 내려가고 A에서는 올라가는데 P가 더 전류가 세니까 거리도 가깝고 A가 더 훨씬 세겠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아랫방향이다. 요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R자 자기장 방향이 Q에서는 윗방향. 그러면 반대겠네요. 같은 게 아니고 맞는 거는 1번 하나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빨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 모형이고 장자수 n에 따른 거 나타냈고요. n이 2일 때 거리는 4, n이 3일 때 거리는 9입니다. 거리랑 에너지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양자수랑 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
그때 그 물리 2인가? 수능 특강 문제 풀이하고 유튜브에 올린 거 있는데 한번 궁금한 사람 찾아보세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전기력의 크기 F는 K R 제곱분의 Q1, Q2죠. 근데 Q1은 하나는 양성자, 핵일 거고, 수소구나. 수소니까 양성자라고 상관없겠네요. Q2는 전자가 되겠죠. 전자의 전하량과 핵의 전하량, 이만큼의 힘을 받을 텐데, 핵이나 다시 말해 그 양성자나 전자의 전하량은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 거리가 바뀌죠. 4R이면 16R 제곱분의 1꼴일 거고요. 9R이면 81R 제곱분의 1꼴로 이렇게 전기력이 크게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얘의 크기가 만약에 F0라면 얘의 크기는 81분의 16 F0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쪽에 속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R이 Q보다 크다. R과 Q, 얘가 더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방출되는 빛 진동수는 Q가 P의 2배다 라고 했네요. 진동수가 곧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2배 차이 나는지 봐야 되죠. P 같은 경우에 에너지 차, 그리고 Q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딱 봐도 에너지가 2배는 아닌 것 같아요. 2배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고, 니은과 기억은 4분의 9배가, 니은은 기억의 4분의 9배가, 일단 니은은 더 작아야 되는데, 작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9분의 4라고 해야 좀 말이 될 법도 한데 9분의 4도 아니죠. 왜냐면 거리의 제곱이니까 81분의 16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9분의 4도 아니고 81분의 16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까요? 11번 같은 경우에 A와 자석 사이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니까 거기는 반자성체다, 이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P는 서로 당긴다고 했으니까 얘는 상자성체 아니면 강자성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상자성체랑 반자성체의 특징은 자성체, 그러니까 자석 같은 거 치워버리면 자성이 없어져요. 자,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 막대자석 치우고 났더니 자기력이 작용했다라는 건 지금 둘 중 하나가 자성이 있어서 그거에 반응하는 거죠. 결국 얘는 상자성체가 아니고 강자성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강자성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얘가 반자성체구나. 그러면 강자성체, 반자성체 만났을 때 서로 밀어낸다, 서로 청력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얘가 지금 반자성체니까 지금 N극이 있으면 이쪽으로 힘받겠죠. 자석도 위로 힘받을 거고요. A는 강이 아니고 반이고요. 나에서 AB 사이는 서로 민다. 나에서 청력 작용하고요. 다에서 지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 무게보다 크다 하죠. 왜냐하면 자석이 A를 밀 거니까 무게보다 더 많이.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티귿, 니은과 티귿 5번 되겠습니다. 12번도 이어서 볼까요? 반도체네요. 온도 T0에서 특정한 온도에서 에너지 간격 나타내고요. 왜 이렇게 온도를 지정해 놓냐면 이 온도에 따라서 지금 그 전자, 그러니까 자유전자 개수가 좀 달라져요. 띠 간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옳은 거 골라세요. 원자과 T에 있는 전자 에너지 유무를 갖다. 원자과 T라는 거는 그 에너지 레벨에 중첩된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죠.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도 사열이 있는 거지. 위에 있는 놈, 아래 있는 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두 같다 아니고요. 모두 다 다릅니다. 원자과 T의 전자가 전도도 전이할 때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니 흡수해 올라가는 거죠. 니은도 이상하네요. 맞는 건 니은 하나네. 도체는 A는 지금 반도체니까요. 당연히 A보다 전도성이 좋다라고 말 수 있죠. 얘네 둘이 붙어 있어요. 띠 간격이 없는 상황. 그래서 디귿 하나 되겠습니다. 13번 이어서 보자면, 가는 파장과 속력이 같고, 파장과 속력이 같으니까 당연히 진동수도 같겠네. 왜냐면 파장이 람다, 속력은 V는 람다 곱하기 진동수니까 속력이 같고 파장이 같다는 건 진동수도 같다는 소리입니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A, B가 서로 반대 방향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둘이 중첩을 하겠네요. 그래서 0인 순간, 얘가 지금 0인 순간이고 T는 0인 순간이고, 얘는 이제 T가 1초일 땐가 봐요. 1초 동안에 이만큼 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얘가 지금 3에서 불쑥 올라갔죠. 아니, 이게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여기서 불쑥 올라갔다는 건 2랑 얘랑 만나니까 3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 때 얘도 여기까지 오나요? 지금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딱 맞네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t는 1초일 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네 칸씩. 물론 더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파장 더.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일단 문제를 봅시다. 속력 물어봤네. 속력.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중첩된 거면 아무래도 이게 왔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놈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던 위치가 여기까지 왔으면 1초 동안에 총 몇 칸 움직였냐면 4칸 움직였잖아요. 근데 한 칸이 1cm인가요? 이게 한 칸이 1cm 맞네요. 그러면 4칸 움직였으니까 4cm. 그럼 총 속도가 4가 나와야 되네? 2가 아니고 4야 될 것 같고요. B의 주기는 얼마냐? 라고 있습니다. 지금 파장이 얼마냐면 파장이 4예요. 람다가 4cm. 그럼 진동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속도가 우리 4m/s인지 알았죠? 그러면 진동수가 1Hz여야 이게 나오겠네요. 4cm. 그러니까 주기는 1초. 진동수가 1이니까 주기도 1이겠네요. 진동수랑 주기는 역수관계죠. t가 2초일 때 x는 마이너스 5에서의 변이는 3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초일 때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2초면 8칸 움직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5 지점이면 여기거든요. 그럼 8칸 움직였잖아요. 8칸. 8칸이면 생각을 해보면 얘 지금 파장이 4잖아요. 파장이 4니까 8칸 움직이면 제자리 올 것 같아요. 그죠? 8칸 움직였으면 A는 그대로 있을 것 같고 A는 이대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리 다시 말하면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오겠죠. 8칸. A도 이제 8칸을 가야 돼. B도. 근데 마이너스 5에 딱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세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오는 거네요. 그죠? 2초 뒤면. 그러면 2초 뒤에 변이가 플러스 2짜리가 여기 오고요. 얘도 지금 플러스 1짜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럼 플러스 3 되겠네요. 변이 크기 플러스 3. 맞네요. 니은디가.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굴절에 관련된 거고요. 광학연 물통. 이건 수업 시간에 안 해줬는데 대신에 이거 대신에 뭘로 했더라? 그 어플로 했었는데요. 기억날지 모르지만 VR 어플로 했었어요. 그 레이저 나오고 하는 거. 뭐지? QR 코드에 갖다 대면 레이저 나와서 하는 거. 그게 제가 이제 근무했었던 학교 학생들이 아닌데도 만약에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 VR은 거 AR인데 그 어플에서 앱스토어에서 앱스토어나 구글 거기 스토어에서 AR 빛 실험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운 받으시고 이거 구글이나 아니면 뭐 다음 네이버 어디서든 AR 빛 실험실을 검색을 하면 사이언스 레벨업인가 하는 게 나와요. 그럼 거기 가서 종이 이제 다운 받아서 인쇄하시고 하면 이런 실험 정말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굴절각 60도가 되는 걸 했고 입사가 굴절각 보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있네요. 우리 스네르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스네르 법칙. 근데 지금 이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물 같은 경우에 41도에서 60도 되고 얘는 38도일 때 60. 그럼 지금 언제가 많이 꺾였냐면 각도가 작은데 큰 각도로 꺾여 나갔으니까 얘가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밑에 상황 얘가 제일 굴절률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굴절률 차이가 크다. 얘가 제일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공기 중이니까 물보다 B가 더 굴절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물, NA, NB가 있으면 NB가 제일
굴절을 이제 제일 많이 꺾였으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관계라는 거 빛속도로 얘기하면 빛속도는 VB, VA, V물이 있으면 굴절을 클수록 속도는 작아지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있겠네요. 속력은 물이 A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공기와 액체 사이의 인계각은 A일 때가 공기와 액체 사이의 인계각은 인계각은 결국에 전반사 될 조건인데 이 인계각이 잘 되려면 굴절률 차이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일 때가 더 인계각이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일 때가 B보다 크다라는 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5번 넘어갈게요.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인데 이제 그 불순물 반도체죠. 지금 A 같은 경우에 X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더 튀어나와 있네요. 얘는 이제 N형 반도체일 거고 얘는 이제 15가 전자를 쓴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15가나 뭐 교과서에는 15가만 나오지만 사실 16가로 해도 된대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공이 하나 있는 거 봐서는 13가 에너지를 그 원소를 쓴 P형 반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에는 N형, Y에는 P형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빛을 주면 광 다이오드가 마치 빛을 받아서 얘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면 태양광전지 역할을 해요. 태양광전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자가 N형에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해요. 전자가 여기서 발광 다이오드니까 지금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지금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전류가 지금 이렇게 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N형이니까 여기서는 빛 안 들어오겠네요. 발광도 LED지만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달아야지. 이쪽이 Y, 이쪽이 X가 되게끔 전류를 달면 여기도 불 들어올 텐데 현재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달아서 오는 거 그러세요.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다. 지금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봐야죠. 그래서 B, A, B 저항 A 순서인데 기억이 이상합니다. 발광다이오드 빛 안 나오고요. 발광다이오드는 빛 안 들어오는 대신 역전압 걸렸으니까 접하면 서로 멀어져서 됩니다. 그래서 디귿 하나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문제 보시면 B, 사진이 매우 잘 나왔네요. A 엑스레이일 거고 얘는 감마레이 거고 얘가 이제 자외선 얘가 이제 적외선 이렇게 될 겁니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A는 투과력이 겁나 강하다. 암치료다. 맞고요. 감마레이. C는 자외선 같은 경우에 컵 소독하는 데 쓰죠. 우리 식단감이 있잖아요. 진공에서 진동기파 속력은 항상 다 같습니다. 진동수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아니면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 가면 될 것 같고요. 17번 전자현미경 구조다. 현미경이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제 파동과 관련된 거고 파동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전자로 한 거니까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거다. 맞는 표현 되겠네요. 분해의 능은 전자현미경에서 광유가 띄어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분해의 능이라는 건 결국 얼마나 분해를 잘하는 거냐 얼마나 선명하게 잘 보이냐인데 이게 뭐랑 관련되냐면 파장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냥 파장에 따라서 회절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분해 능이 좋으려면 회절이 잘 안 일어나야 돼요. 회절이 잘 안 일어나는 말은 이게 작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시광선은 이게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이 약 780 나노미터 이 정도 되고 빨간색 계열이 붉은색 계열 붉은색이 이 정도고 그리고 파란색 계열이 400, 300 이 정도 되나요? 400 뭐 이 정도 되는데 결국 이 안에서 봐야 되거든. 그러면 파장대가 이 안에서만 보니까 특정 영역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작은 크기의 어떤 시료를 보려면 굉장히 회절이 잘 일어나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자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조절하면 왜냐하면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물질파 관계가 이런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P는 MV고요.
내가 속도만 잘 늘려주면 언제든지 이거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회전이 더 잘 안 일어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 할 수 있고요. 자기 렌즈는 전자 진행 경로를 휘게 해서 모으는 역할을 한다. 맞는 거겠죠. 이게 렌즈인데 이게 빛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원래 렌즈의 역할은 빛이 꺾이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 렌즈라고 해서 전자가 이동할 때 자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석이에요. 자석 같은 걸 둬서 전자가 이렇게 휠 수 있게 해주는 거 자기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맞는 말 되겠네요. 18번 상대론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네요. 0.9c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B가 측정할 때 BEI가 측정할 때 광원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 아래에 동시에 도착했다. 이 말인 즉슨 B가 보기에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Q와 R에 있는 직선은 그 말 나오고요. A와 B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누가 측정해도 똑같다고 했죠. 빛의 속도. B가 측정할 때, A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항상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뭐 니은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A가 측정할 때, 이번에는 A가 측정하네요. A가 측정할 때 P와 R 사이의 거리는 QR 사이의 거리보다 길다. 지금 A 입장에서는 QR 얘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이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A 입장에서 하지만 얘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길이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결국에 RP가 더 크겠네요. RP가 RQ보다 더 길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5번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EH만큼 높이차가 있었는데 지금 높이차가 같아졌다는 건 얘가 지금 H만큼 올라가고 얘가 H만큼 내려와서 딱 같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H만큼 올라가고 B랑 C가 H만큼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읽어볼 건데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 얘가 C가 A의 3배다.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지금 실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다 똑같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VA, VB, VC 속도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해서 될 거고 지금 C가 A의 3배를 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C가 3M이구나. A가 M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근데 지금 A가 H만큼 올라갔으니까 중력 포텐셜 이렇게 쓰면 되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냐면 델타 EP가 mgh 좀 깔끔하게 합시다. 좀 지우고 깔끔하게 할게요. 얘가 지금 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결국에 델타 EP가 mgh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내려왔잖아. H만큼. 그러니까 델타 EP가 얘가 질량이 3m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mgh겠죠. 근데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까지 더한 거라서 이게 이제 얼마가 돼서 총 변화량이 그러니까 델타 EP 더하기 델타 EK 이거의 절대값이 mgh여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되려면 방법이 두 개예요. 이게 절대값이 양수니까 얘가 2mgh도 있고 혹은 4mgh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가 답이냐면 C 같은 경우에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C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A 같은 경우에는 델타 EP가 양수예요. 0보다 커요. 올라가니까. 그리고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양수죠. 왜냐면 정지했다가 올라가면 속도가 늘어났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예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양수면 어디선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결국 C가 내려오면서
A한테 에너지를 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는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3mgh니까 이게 mgh가 되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경우만 해당이 돼요. C 같은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 왜냐하면 이 실이 없을 때, 이 실이 없고 얘가 자유낙하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C 단독으로 봤을 때 이 실이 위로 당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서도 중력 가속도의 가속도를 못 얻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속도를 그만큼 못 얻어요. 그러니까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C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2mg다.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냐면 아까 3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3분의 2 mgh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하나 생각해 보냐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바로 결론을 내자면 A 같은 경우에 델타 EK가 3분의 2 mgh인데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라서 계산해주면 m 없어지고 v 제곱이 3분의 4 gh, 그럼 v는 a 루트 3분의 gh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거부터를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잘 내서 풀어야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어요. 우리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곧 알짜임이 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혹시 이제 해설지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짜임이 한 일이 곧 요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H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짜임,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 곱하기 H 한 게 3분의 2 mgh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알짜 힘이 얼마다? 그럼 3분의 2 mg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A한테는 질량이 mg이기 때문에 밑에 방향으로 mg 중력이 작용하고요. 여기에 장력이 작용할 건데 이 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총 알짜 힘이 3분의 2여야 되니까 결국 얘가 3분의 5 mg여야겠구나 라고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가 B를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장력이랑 여기 장력은 같을 거니까 여기 장력 여기도 3분의 5 mg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기는 힘의 크기가 mg가 아니고 3분의 5 mg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맞는 건 니은 하나인데 니은도 한번 구해봅시다. B의 질량이 왜 이건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상해 볼게요. 이제 좀 지우고 한번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해보면 지금 이런 거죠. 이쪽으로 3분의 5 mg, 이쪽으로 mg, A 질량이 m, A 질량이 3m, 그리고 얘도 이렇게 3분의 5 mg,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밑으로 3mg만큼 중력이 작용할 거고 장력 T, 장력 T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럼 A의 가속도가 지금 A, B, C는 실에 묶여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A 가속도가 얼마냐면 총 작용한 힘이 3분의 5 mg 빼기 mg, 이게 ma니까 결국 가속도가 얼마냐면 3분의 2g예요. 그러면 C도 가속도가 3분의 2g 나와야 되고 B도 가속도가 3분의 2g 나와야 돼요.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작용한 힘이 3mg 빼기 t죠. 이게 3m의 가속도 얼마나 나야 되면 3분의 2g가 나와야 돼요. A랑 똑같이. 그러면 약분하면은 얘는 2mg니까 결국 t가 mg구나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장력이 mg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이제 B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B를 이렇게 떼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B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힘이 일단 3분의 5 mg가 있고요. 근데 지금 B는 내려가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갑시다. 그럼 내려가는 게 B의 자체 중력, 그리고 실,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아랫방으로 잡아당기니까 그게 또 mg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mB의 가속도가 얼마냐면 아까 3분의 2g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 mbg가 3분의 2 mg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 mb가 2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 하나는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20번 하나 남았습니다. 전자기도가 20번 문제로 나왔네요. 보통 전자기도는 20번까지는 안 오는데 문제가 많이 꼬아놨나? 한 문제 읽어봅시다. 지금 V, 2V로 움직이고 있고요. 좀 어렵구나. 두 칸, 세 칸, 한 칸, 여긴 또 네 칸. 여기 자기장을 P2, 여기 자기장을 P1이라고 할 거고요.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만약에 X면 들어가는 방향이면 하나는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A와 B의 흐르는 유도율의 세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B 같은 경우 지금 자기력 선속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자기력 선속이 감소한다면 나오는 게 증가하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시계 방향 렌치 법칙 생각하면 이렇게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세기가 얼마냐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그 기전력, 유도 기전력하고 비례할 텐데 유도 기전력이 시간당 얼만큼 자기 손속이 변했냐죠. 근데 만약에 이 V라는 속도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1초에 한 칸씩 이동하는 속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1초 동안에 TT가 1이라고 했을 때 한 칸에 1초 동안 얼만큼 움직이냐면 이 한 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한 칸 이렇게 가면 총 4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칸에 해당하는 자기력 손속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류가 뭐에 비례할 거냐면 B2 곱하기 4칸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도 전류가 생길 거예요. 이만큼이. 왜냐하면 V가 이제 오른쪽 가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양이 없어질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 유도 전류 세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A도 상황을 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향이 반대예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A가 들어올 때 지금 2칸 이만큼이 생기고 2칸 이만큼이 생기죠. 근데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말해야겠지. 어차피 얘도 속도가 V니까 1초에 한 칸씩 간다고 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 1이 2칸만큼 생기고요. 그리고 자기장 2가 2칸만큼 생기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합시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 절대값 그럼 요거랑 지금 이거랑 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라면 A의 전류랑 유도 전류랑 비례할 건데 요거랑 유도 전류 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조건은 이게 되겠죠. 이제 칸은 이제 없읍시다. B1, 2 빼기 2, B2 이게 4B2이거나 혹은 2B2 빼기 2B1이 4B2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가능성이. 이거 절대값이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왜냐면 세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말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하면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 B1이 3B2일 때 이때 가능하고요.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 언제 가능하니? 이 B2가 마이너스 2B1일 때 가능하네요. 맞죠 상황이. 이거 넘어가면 근데 이거는 다시 예상해주면 B2가 마이너스 B1 이 상황인데 그러면 뭐가 이상해지냐면 지금 이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결국에 세기가 같다는 소리잖아. 근데 세기가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랑 이 세기가 같으면 자기장 세기가 같으면 얘가 내려오면서 여기선 자기력 순속이 들어가는 게 생기는데 여기선 자기력 순속이 나오는 게 생기니까 결국 A 입장에서 자기력 순속 변화량이 없어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유도 전류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유도 전류가 생길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3B0 그리고 얘는 그냥 B0이다. 그리고 얘는 만약에 얘가 들어갔다
얘가 나오는 거면 얘가 들어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3배다. 유도전류 이제 방향을 봅시다. 방향. 얘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이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X 들어가는 게 3배 더 크니까 A가 내려오면 결국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총 자기력선 변화량이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나오게끔 렌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나오게끔 저돌류가 생기려면 그때도 결국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방향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도전류 3개 물어봤네. C 같은 경우는 일단 EV로 가요. 가면 이렇게 1초에 얘는 2칸 올라가죠. 2칸 올라가니까 6칸이 생기고 2칸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결국 얘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에는 3B0가 6칸 그리고 B0는 2칸이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한 이유는 부호가 반대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얘는 2칸이다. 얘는 3, 6, 18이고 얘는 2니까 18에 2 빼면 16인가요? B0에 해당하는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그럼 유도전류 세기 얼마냐면 지금 A나 B는 4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B 곱하기 4칸에 해당하는 전류가 생기는 거죠. IA나 IB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16칸이에요. 그러니까는 총 4배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풀이 영상 보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게 모의고사 날짜를 뒤늦게 확인해서 어젯밤에 바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